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서울 경기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곧바로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설치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로운 자체 매립지 후보로 발표된 지역의 반발도 거센 상황인데요. 쓰레기 매립지 문제, 대안은 없는 것인지, 환경적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수도권 매립지, 수도권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현재 소화하고 있는 겁니까? 네. 소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인천, 서울, 경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1992년부터 거의 매일 쓰레기가 옮겨지고 있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쓰레기를 소화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90년대 중반에 종량제 봉투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수도권 매립지 만들 때 계획했던 양의 절반 정도만 매립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지금 하루에 10,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서울, 경기 쓰레기가 각각 40%니까 총 80%고요. 예. 인천 쓰레기가 한 20% 정도 매립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누적된 양을 생각하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매립된 쓰레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비닐이 썩는데 몇십 년이 걸린다. 예. 스티로폼이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90년대부터 매립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묻힌 쓰레기가 아직 매립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분해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쓰레기 위에 어쨌든 흙을 덮어놓은 상태인데요. 예. 쓰레기가 어쨌든 썩으면서 이제 침출수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또 집안에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은 넘어야 쓰레기 위에 덮은 흙 집안이 안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매립된 쓰레기는 지금 그대로 그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처음 사용했던 제1 매립장은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골프장이나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인천시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서울, 경기도 등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네.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천시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천 쓰레기도 묻지 못하게 됩니다. 2025년 이후에. 네,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새 매립지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현 매립지 사용을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인천이 좀 약속을 어겼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지금 공간에 대한 약속도 있고 기한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자 협의를 다시 했을 때 전제가 어쨌든 지금 2015년도에 다시 했었는데 그때가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 매립지를 새로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을 사실 서울이나 경기가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늦었지만 저희 환경단체들은 이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는 선언을 시작으로 지금 수도권 전반에 대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매립지가 2016년까지 서울과 경기가 사용하겠다라고 했었고 인천시는 사용 기한을 9년간 연장해 줬기 때문에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들이 사자 협의했을 때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들을 속에서 어쨌든 서울 경기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2025년이면 이제 12월이니까 5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대체할 곳이 5년 내에 마련해서 가능할까요? 네, 저희 인천도 얼마 전에 발표하면서
곳곳에서 사실 갈등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네에 내 집 앞에 소각장이나 매립지가 생기는 것을 달거하는 주민들은 분명히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빼고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기에도 쉽지 않은 기간인데요. 어쨌든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것을 심각성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얼마나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의지로 큰 몫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5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부지 선정해야 되고 주민 설득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환경 영향 평가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5년이면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수도권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10,000톤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올해 계속해서 뭐 쓰레기 대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수도권 매립지에서 소화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수준이면 조금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1매립지, 2매립지는 이미 매립이 끝났고요. 지금 3-1 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2018년 9월부터 사용을 시작했어요. 근데 매립되는 속도가 이제 예상보다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인천시의 각 분구에 이제 매립 양을 이제 산정을 해주는데 할당을 해주는데 그 매립 양의 한 90%가 이미 9월에 초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양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기회일 수 있겠다. 오히려 자원순환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인천은 안 된다. 서울 경기는 지금 뭐 발 동동 구르고 있을 텐데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부도 지금 뭐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제 사자 협의체, 그러니까 환경부, 경기도, 서울과 인천이 사자 매립을 한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좀 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몇 차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환경부도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이제 표명된 것은 지금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문제가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그 조성 계획을 밝혔는데 몇 가지 후보 발표했거든요. 이 중에서 2025년 이후에 인천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매립지가 조성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발표했던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 부지는 한 곳이고요. 명운도. 그리고 이제 소각장 계획을 좀 몇 군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영흥도 주민분들은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일 텐데요. 어쨌든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이제 환경단체들은 사실 자체 매립지부터 발표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립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립 전에 이제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각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에 보시면 중간 처리 시설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건설 폐기물을 뭐 분리 선별하는 거거나 이제 재활용을 선별하거나 이런 그 시설들을 어떻게 입지하고 설치하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이 가야 그다음에 자체 매립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같이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인천시가 그런 고민을 하게끔 지금 계속 환경단체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매립지를 좀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각 지자체에서 이 쓰레기를 반입하는 양부터 좀 줄여야 되는데 그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그쵸.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초과한다고 해서 매립을 막거나 그러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뭐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도 수치를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인천시도 이미 9월에 반입 그 할당량의 90%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막거나 이러진 않아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담보가 되려면 정말 쓰레기차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초과했다고 해서 뭐 반입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야말로 좀 유명무실하다. 그쵸, 뭐 유명무실하다라고 표현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인천 영흥도가 후보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영흥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도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그 건설 문제로 좀 많이 논란이 됐었고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도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매립지까지 입지하게 하느냐라는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소각장 같은 경우도 지금 권역별로 몇 군데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예정지로 발표된 곳 지역 주민들은 이제 반대 이제 플랑을 걸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지금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는 인천시의 선언이 있었고 저희는 이거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에 반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예를 들어 화장실이 더럽다고 집 안에 화장실을 안 두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소각장 이제 부지로 얘기되고 있는 그 부지 근처에 살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뭐 저도 쓰레기를 버리진 않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마냥 반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어쨌든 좀 이번 기회에 쓰레기 문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는 사회적인 좀 건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쓰레기 매립지는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조금 전에 친환경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인천시가 발표한 자체 매립지는 기존에 쓰던 수도권 매립지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 매립지에는 지금 쉽게 말하면 생활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게 그냥 바로 반입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썩으면서 이제 침투수라든지 뭐 이런 가스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데 인천시가 발표한 자체 매립지는 이제 재만 묻겠다. 그러니까 소각을 하고 그 소각한 재만 묻겠다라는 게 지금 인천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수도권 매립지랑 인천시가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자체 매립지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소 과정이 오히려 환경에 더 위협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연소 과정에서 뭐 다이옥신 얘기도 있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도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는 게 더 친환경적이냐, 그 소각을 하는 게 더 친환경적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단기적인 이제 환경적인 문제로 보면 사실 매립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이 조건을 환경을 보면 그러면 매립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저는 이것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매립지는 조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러면 그 쓰레기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서 인천, 경기, 좀 서울이 각자 이제 고통을 분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매립지를 찾는 것들이 공동의 매립지를 찾는 것들이 좀 쉽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941번님께서는 지금 영흥도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흥도 주민들 반발이 보통이 아닙니다. 주민들 이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각 지자체에서 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공론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자, 결국 쏟아지는 쓰레기가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그 매립지 마련과 함께 다른 방법들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환경단체들은 이게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거냐 계속 쓸 거냐 이게 꽤 오래된 논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치적 쟁점밖에 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철에만 이게 떠오르는 이슈처럼 이렇게 해오는 게 계속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거냐 연장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이번에 어쨌든 지금 인천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체 매립지를 마련하고 이제 소각장을 새로 신설하겠다라고 한 건데 저희는 그걸 떠나서 우선은 이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들이 지난주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현실화하자는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그냥 소비자한테만 부담하는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시리즈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건설 폐기물 문제,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해결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만 이게 그동안 쟁점화되었고 그나마 이제 올해 인천시가 자원순환 재전환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행정은 제도 개선, 그리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시민들도 이제 편의성보다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